드디어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꼭 건강보험이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그중 치과에 근무하신다면 알아야 될 두 가지를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요양기간 종별가산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양기간 종별가산율 뭐지? 라고 벌써 머리를 부여잡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요양기간 종별가산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 청구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아셔야 하는데요. 보험 청구할 때 어떤 항목들이 청구되는지 살펴보면 우선 진찰료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에 대해서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매번 급여 진료를 할 때마다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초진료 또는 재진료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위료인데요. 발치를 한다라거나 근관치를 한다라거나 치석제거나 치근혈택을 한다라거나 이렇게 몸을 써서 하는 모든 것들,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는 비용을 행위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료대하고 약재료가 있어요. 지금은 재료대나 약재료 중에 많은 부분들이 행위에 아예 포함된 것들도 많기는 하지만 자가중합형 GI나 픽처 어뷰트먼트, 나이타이 파일 이런 것들은 재료 비용으로 별도로 청구가 들어가고요. 약재는 치과에서 직접적으로 약을 조제하지는 않기 때문에 청구하는 약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취할 때 사용하는 리도카인 있죠. 요거가 약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도카인은 약재로 청구가 됩니다. 각각의 진찰료, 행위료, 재료대, 약재료는 수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기본적인 수가에 추가적으로 더 주는 비용을 가산이라고 하는데 행위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진료에 가산 적용이 됩니다. 이거를 바로 종별 가산, 종별의 의미가 종류에 따라서 구별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서 다른 가산을 주기 때문에 종별 가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류는 어떤 종류로 나누냐면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나눠요. 병원도 큰 병원이 있고 작은 병원이 있죠. 대표적으로 가장 큰 병원이 바로 종합병원이고 그 다음이 치과병원, 그리고 우리가 동네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치과의원, 이렇게 종을 나누고요. 이 종에 따라서 가산을 달리한다 라고 해서 종별 가산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원이나 의원을 전부 다 합쳐서 요양기관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양기간 종별 가산율인 거예요. 왜 이 요양기간 종별 가산율을 뒀냐면요. 종합병원하고 치과의원 중에서 어디가 여기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아무래도 종합병원이 인력도 더 많고 시설도 훨씬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관리하는데 작은 의원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똑같은 진료를 하더라도 작은 의원급보다 큰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요양기간 종별 가산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발치를 치과의원에서 했을 때랑 치과병원에서 했을 때요. 행위료만 생각했을 때는 치과의원과 치과병원 둘 다 똑같은 행위료가 발생이 돼요. 그런데 각 기관마다 주는 종별 가산율을 치과의원보다는 치과병원을 더 높게 주고요. 치과병원보다는 종합병원에 더 높게 줍니다. 따라서 행위료는 똑같지만 이 종별 가산 때문에 치과의원보다 치과병원에 갔을 때 환자의 진료비가 더 높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뒤쪽에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요양기관을 이렇게 크게 네 분류로 나누어요.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기관이 상급 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인데요. 보통 치과병원이 단독으로 있지는 않고 종합병원의 부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상급 종합병원에 해당되는 종병들이 있습니다. 이 상급 종합병원은요, 나라에서 평가해서 지정을 해주게 되어 있고 전국에 47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치료를 하는 경우 가장 높은 가산율인 30%를 주고 있고요. 상급 종합병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종합병원이고 그 안에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25%를 줍니다. 그리고 치과병원은 20%, 치과의원이나 보건의료원은 15%를 주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가산을 주게 되면 만약에 구치발치를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요. 실제 10,000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하기 쉽게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구치발치는 행위료이기 때문에 그 행위료만 받는 게 아니라 행위에 요양기간 종별 가산료를 더해서 받는다라고 했죠. 만약 환자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10,000원에다가 10,000원 플러스 10,000원의 30%에 해당되는 가산료를 더 받아요. 그래서 13,000원이 되는 거고요. 25%면 10,000원 플러스 2,500원이 되겠죠? 그래서 12,500원이 되는 거고 20%면 12,000원, 15%면 11,500원. 이렇게 똑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조금 더 하위 기관에서 진료했을 때 비용이 낮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산율이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보시면 가산율을 전부 다 15%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는 30%에서 15% 축소를 시켜서 15%가 됐고요. 상급 종합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10%, 치과병원은 5%, 치과의원이나 보건의료원은 15%였는데 여기서 15% 축소가 돼서 아예 가산율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과의원에 근무하신다면 아예 요양기간 종별 가산율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방사선 진단료의 경우는 종별 가산을 아예 적용하지 않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방사선 진단료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엑스레이 촬영하는 게 다 방사선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파노라마, 치근단 가장 많이 촬영하시잖아요. 여기에는 종별 가산이 붙지 않고요. 교육, 교합 촬영 많이 하지는 않지만 간혹 하시는 경우 특히 요즘은 교육도 많이 촬영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종별 가산이 아예 안 되고 콤빔 CT 역시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치과의원에 근무하신다면 일반적인 행위에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 않고 방사선 진단에도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죠. 하지만 치과 병원에 근무하신다면 일반적인 행위에는 5%의 종별 가산이 적용되지만 병원급이라 하더라도 파노라마 촬영이나 CT를 찍었다라고 한다면 5%의 종별 가산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과 병원에서 발수를 했다. 그러면 발수에 5% 행위 가산이 붙는 거예요. 하지만 치과 병원급에서 파노라마 촬영을 했다. 그러면 병원급이라 하더라도 가산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갑자기 있던 15% 가산을 없애버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환자한테 받는 비용도 줄고 청구하는 비용도 줄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줄지 않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했냐면 축소된 15%를 행위수가에서 아예 높여줘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 모든 행위는요, 각각의 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가를 상대가치 점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행위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비용을 책정해 주려면 어떤 게 상대적으로 더 하기가 어렵고 어떤 게 상대적으로 더 하기가 쉬운지 그 가치를 기준으로 이 점수를 만든 거여서 상대가치 점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치근활택하고 치주소파하고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치주소파가 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치근활택보다 치주소파가 점수가 더 높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가치를 따져서 그 가치에 맞게 점수를 만들어준 거예요. 보통 처치는 되게 낮잖아요. 11.51. 그런데 치주소파수는 되게 높죠. 보통 처치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거고 치주소파는 어려우니까 더 높은 거예요. 이와 같이 각각의 고유한 상대가치 점수를 모든 행위들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상대가치 점수를 전부 다 15% 인상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시면 보통 처치가 11.51에서 13.24로 15% 올라갔죠. 난이도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전부 다 15%를 인상해줘서 치주소파술도 207.93인데 15% 인상이 돼서 239.12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별 가산 15%는 받지 못하지만 이 상대가치 점수를 15% 높여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변경된 종별 가산율은 건강보험에 해당된 거였어요. 상급 종합병원이 30에서 15, 종합병원이 25에서 10, 치과병원이 20에서 5, 치과의원이 15에서 아예 없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는 각기 다른 요양기간 종별 가산율을 가지고 있고요. 건강보험과 자동차 보험, 산업재해 보험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요양기간 종별 가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도 건강보험 따로, 의료급여 따로,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따로 이렇게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 의료급여는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이 22%였는데 8%로 낮춰졌고요. 종합병원은 18%에서 5%, 치과병원은 15%에서 2%, 치과원은 11%에서 없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건강보험보다는 퍼센테이지가 조금 낮죠. 요거는 11% 낮아졌고 요거는 막 13% 낮아졌고 그렇잖아요. 균일하게 15%를 낮추기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을 한 거고요. 자동차 보험하고 산재보험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전부 다 15%씩 낮췄어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은 45%에서 15% 낮춰서 30%, 종합병원은 37%에서 22%, 치과병원은 21%에서 6%, 치과의원은 15%에서 가산이 없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동일한 거는 치과의원의 경우 건강보험이건 의료급여건 자동차 보험이건 산재보험이든지 간에 아예 가산율이 없는 걸로 통일이 됐죠. 여기까지 2024년에 개정된 종별 가산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와, 이거 너무 복잡해 못 외우겠어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에서 거의 자동 계산이 되기 때문에 출근을 무서워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치과 보험 청구사 시험 준비를 하신다면 이런 퍼센트 다 외우셔야 되거든요. 오늘 외운 거 잊지 마시고 시험까지 잘 준비해 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변경된 거 알아보겠는데요. 행위 비급여 목록에 치아 외과적 정출술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치과 비급여에 새로운 것이 추가되기는 정말 오랜만인데요. 비급여 코드 UZ114 치주질환 수술의 카테고리 안에 치아외과적 정출술이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되게 생소하죠? 치아외과적 정출술 이게 뭐야?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치아가 멀쩡해야 되는데 치아가 파절됐다라거나 또는 의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정상적인 치관 수복물을 하기 어려워서 그냥 빼버려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그냥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치아 외과적 정출술이라는 거는 뽑기는 뽑아요. 근데 뽑는데 뽑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자, 여기처럼 이렇게 뽑아서 위로 살짝 올립니다. 뽑는 건 동일해요. 근데 뽑아서 이렇게 살짝 위로 올린 다음에 그 상태로 얘가 고정이 될 수는 없으니까 옆에 치아에 이렇게 고정을 하겠죠. 이렇게 두면 자, 여기가 발치와잖아요. 근데 이 발치와에 뼈가 생기면서 얘가 정상적으로 고정이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치아 외과적 정출술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당 행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요, 유튜브에 외과적 정출술로 검색을 해보시면 실제 시행한 케이스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지 이것도 확실하게 머리에 각인시키고 넘어가세요. 자, 여기까지 2024년 새해 첫날 변경된 두 가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내용 정확히 인지하셨는지 Q&A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Q&A에 상품이 빠지면 서운하기 때문에 제가 상품도 준비했으니까 꼭 Q&A까지 풀고 가세요. 자, 오늘의 상품은 맞춤형 세팅으로 덴트웹의 업무 효율을 200% 높여줄 덴트웹 세팅 마스터 PDF 전자책입니다. 치과년에서 1월에 나올 PDF 신간이에요. 무려 환경 설정에 대한 게 226페이지로 아주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총 303페이지인데 거의 70페이지 정도가 Q&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덴트의 프로마스터 이주영 강사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고 또 보기 쉽게 여기에 팁까지 넣어서 구성한 아주 기대되는 신간인데요. 오늘 Q&A를 마치신 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제가 이 PDF 전자책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Q&A 한번 볼까요? 다음 중에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는 거예요.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모두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어요.
자, 보기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2024년 건강보험 환자의 요양기간 종별 가산율이 15% 축소되었다. 2번 요양기간 종별 가산율은 병원급보다 의원급이 높다. 3번 2024년 의원급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모두 요양기간 종별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4번 치아외과적 정출술은 2024년 급여 목록에 추가되었다.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정답을 적어주세요. 정답을 적어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똑소리 나는 덴트 앱 세팅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재료 관련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 현지조사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시국에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